ETF 때문에 지금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다. 어느 정도 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패턴은 이어질 것 같아요. 반감기라는 속성,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반응이에요. 다만 반감기 말고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다. 대표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느 수준인가요? 제가 지표를 잠깐 오늘 봤는데 그동안 유입이 많다가 소강 네,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보니까 이틀 전에 9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9억 어제는 달러요? 5억 달러. 촬영하기 전에 음, 지금 보니까 2억 달러 오늘은 잠깐 줄고는 어, 있는데 이 전반적인 추세가 음, 다시 뭔가 자극을 받아서 마치 주사를 한번 탁 놔서 네. 밤에 막 잠이 올라오면 막 단거 홀라 음, 앉아 이 할법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좀 뭔가 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자극을 받은 음, 게 아닌가 개수로 말씀드리면 9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비트코인 네. 12,000개, 12,000개요. 5억 달러면 7,000개, 오늘은 3,000개. 이런 아, 개 단위, 만 단위 이런 수준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대단하네요. 뭐냐면 ETF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그쵸. 백업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음, 지금 현재 오늘 채굴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하루에 450개입니다. 그럼 너무 차이가 심하네요. 450개씩 열심히 채굴해서 시장에 유입하고 있는데 신규 네. 물량이 450개인데 ETF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몇천 단위라 이거죠. 음, 당장 뭐 하루 이틀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네. 수치가 몇 달 혹은 뭐 1년 넘게 이어진다면 음. 시장에 아찔한 순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대표님, 그럼 이렇게 유입량이, 현물 ETF 유입량이 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냥 커플링 중에 이런 커플링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산다는 건 그만큼의 음, 자금이 되는 거고 그만큼 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물량만큼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쵸. 온체인에서 이게 확인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자금 유입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만큼 비트코인을 샀다. 사야 음, 한다. 그 다음날 보통 이제 이걸 맞춰주게 됩니다. 그렇게 네. 보면 되니까 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입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결론이 그렇죠.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러다가 잠깐 또 잠깐 뭐 큰 기관이 한번 잠깐 실수로 넣었나 음, 테스트로 했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네. 모습이 이어진다면 그래서 이게 이 네. 추이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음, 계속 뭐 1, 2주 이어졌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추세가까지 바뀌었다고까지는 좀 하긴 이르다. 지금 3일 굉장히 좋은 그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이 3일이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올랐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이럴 어떤 이유가 수밖에 있어요?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어, 불과 한 2개월 전만 해도 ETF를 사는데 누가 사는 네. 거야, 이거? 진짜로 사는 음, 건가? 맞아요. 기관들이 의심 사는 거 많았어요. 아닌가? 음, 우리가 지금 괜히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맞아요. 방송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네, 연금 펀드가 음, 펀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네. 그런 모습일까?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5월 초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기관들이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 어, 분기에 뭘 얼만큼 샀는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를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음, 기관들의 그 리스트를 보면 이야 장난 아니네. 음, 진짜네. 기관들이 들어오네. 펀드가 들어오네. 이게 확인되니까 분위기가 아, 달라지는. 그런 게 확인된다면 기관들이 쟤네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또 그쵸. 다른 기관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기대를 어, 해봅니다. 네. 실제로 그 대표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대박을 쳤다고 알려졌거든요. 특히 네, 블랙록이 굉장히 판매를 많이 잘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ETF를 뱅가드가 2위 업체죠. 그 투자업체 네, 2위 업체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렇죠. 블랙록은 돈 많이 버는데 못 번다는 것 때문에 CEO가 사임하고,
또 네. 공교롭게도 블랙록 출신의 CEO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음. 보니까. 네네, 그럼 맞아요. 이게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만든다. 뭐 이렇게 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 말씀해주신 뱅가드. 네. 뱅가드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는 어려워요. 음,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기관들이 원래부터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기회 노리고 있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한 4년 전에만 해도 음,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공영 방송에 나와서 기관들은 전혀 관심 없다. 비트코인 있다고 없고 음, 관심 없다. 너무 위험하고 이런 거 우리는 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음, 좋아하는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술이 만들어지면 기존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무시한다. 처음에는. 음, 에이 이런 거 뭐 전혀 쓸데없는 거지. 아유 음, 뭐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에이 이렇게 무시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위협이 될 만하면 이제 그때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기, 음, 이거 큰일 난다. 위험하다. 뭐 네.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그래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규모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서 이걸 차지하려고 해요. 아,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 버리든지. 네.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음,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슥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음, 거기 어디 중간에 와 있는 거죠. 네. 눌러가면서 키운다. 물러가면서 블랙록이 키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본인들이 나서서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고 네. 뱅가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록의 ETF를 주도하던 사람이 지금 CEO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주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대주주는 누구일까? 블랙록의 지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뱅가드. 정말, 블랙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 정말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뱅가드가 2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던 거 간접 아닙니까? 투자죠. 그리고 월가에서 또 아니 그 뱅가드에서 채굴 회사들의 대부분의 1등 주주입니다. 대주주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 라이오 네. 블록체인, 다 마라톤 뭐 싹 다 뱅가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겉으로 말하는 거는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행동을 봐야 음, 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고 행동을 봐야 있고 된다.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느냐. 네. 이 대선은 벌써 기울어졌고 다만 음, 이걸 모양새 좋게 뱅가드도 간접 음, 투자로 슥슥 밀어주고 뭐 워렌 버핏도 나서서 코인은 사기고 뭐 쥐약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에 네. 있는 누구에 투자를 했어요? 코인 회사 뱅크에 그래요. 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음. 네, 대표님,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네. 현지에서는 비트코인 요번 반감기 고점 24년 말 혹은 뭐 25년 여름 정도 시점에 얼마까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현지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나요? 기관마다 다른데 네.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만 달러 그 정도 되는 것 15만 같아요. 달러. 네. 음, 2025년까지. 25년까지. 그럼 네. 15만 달러면 지금에서 뭐 2배 정도, 그쵸? 네. 이게 보고 있네요. 그럼 혹시 대표님은 좀 얼마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죠. 뭐 하나 찍자면 저는 이제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기관들보다는 어,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20만 달러 가면 좋겠다. 아, 그렇다고 해서 20만 달러의 매도 이건 아니고 네. 미리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전망이 뭐 내년까지 상당히 좋다고, 지금 시작해도 2배니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 비트코인을 사실 뭐 이렇게 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 이하를 뭐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그럼 지금부터 네.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뭐 매월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적립식 투자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적립식 투자를 아예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어, 하든 다음 주에 하든 다음 달에 하든 네. 최고점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 2017년 최고점부터 아직까지 적립식 투자를 해왔다면 지금 몇백 퍼센트고 네. 2021년 최고점에
적립 투자를 했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 음, 투자는 장기로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는 장기 투자야.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넣었다가 떨어지면 강제 존버, 강제 네. 장기 투자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로는 장기 음, 투자라고 해놓고 네. 당장 오르길 이제 기대를 해요. 당장 안 음, 오르면 실망하고, 아이, 혹시 사기 아닐까, 이거? 괜히 음. 그 웅달 책방 그 나온 사람 봐가지고 아, 선동돼가지고 그죠. 말이야, 내가. 웅달 책방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막 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장기 투자면 그 본인이 장기 투자로 할 수 있는 본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필요해요. 진짜로. 음, 이해를 한다면 말려도 투자합니다. 말도. 자, 그러면 적립식 투자로 그렇게 하겠다고 맘먹으면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 잘 모르고 그냥 아직 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괜히 이 적립식 투자 한다고 그랬다가 한두 달 하고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섰다. 뭐 음, 100% 확신을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어느 네. 정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 충분히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정도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신다면 한 반 음, 정도 투자하는 게 어떨까? 반 정도 음, 투자하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을 때마다 담아가는 게 네. 좋겠다. 그리고 공부가 음, 잘 돼서 이건 뭐 10년이고 내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네. 분. 저는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딱 적립식으로 가면 좋겠고.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그럼 결국 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공부가 정말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비트슈아님 또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주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참,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매번 네. 또 자주자주, 예, 상기시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그, 현재 반감기 모습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올해 이제 봄에 몇 달 전에 상승할 때만 해도 이제 반감기 사이클 깨졌다. 이제 음. 흐름이 다르게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두세 달 조정 오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비트코인 4차 사이클 뭐 어떻게 뭐 원래 스케줄대로 그냥 원래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아까 다른가요? 말씀드린 ETF 때문에 지금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다. 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는 다르다. 웃기고 있네. 음, 뭐에 달라. 패턴은 언제나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패턴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네. 반감기라는 속성,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희소성의 네.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반응이에요. 경제 음, 원칙이니까. 다만 반감기 말고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다. 음, 2020년 사이클 그때만 봐도 그때 시장을 움직였던 게 예전에는 개미들이 다 주도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네. 기관들이 살짝 간을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거든요. 네. 그 금리 정책에 맞춰서 또 한참 오르려다가 긴축 정책 발표되는 바람에 이제 오르려다 말아버렸거든요. 11월 달에. 그런 음, 모습이 있었고 2017년에는 시원하게 그냥 쭉 음. 2017년 12월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한 번에 올라간 것 같아도 그 사이에 30% 하락이 지속적으로 한 7, 8번 있었어요. 아, 일곱 여덟 번이나 했었군요. 네. 그래서 사이클이 매번 반복이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이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 전에 종고를 뚫어버렸고 또 네. ETF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 어떻게 된다를 우리가 미리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 음,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갑자기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심하게 하락을 하면 시즌 종료네. 음,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반감기의 약발이 아직 남았으니까. 음, 반감기의 약발이 또 있잖아요. 4년 네. 사이클의 그 틀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합을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조합해서 현실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그런 요인들 ETF 자금이 얼마나 몰리는지 기관들이 네. 또 연금 펀드라면 뭐 어느 펀드가 들어왔는지 규모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또
금리 얘기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3차 네네. 반감기하고 요번 4차 반감기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입니다. 3차 반감기 때는 2020년 3월에 기준금리가 0.25%였고요. 네네. 지금 24년 5월에는 5.5%거든요. 이 네네. 반감기라는 거는 똑같지만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금리 차이가 5%나 나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과거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또 속단할 수 있을까요? 자, 금리 얘기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같으면 유동성이 많은 저금리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고점에 와 있어요,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네. 5.5%. 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7만 어, 달러. 7만 원.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음,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데 사실 이 금리 정책도 초반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완화 정책을 할 때는 초반에 막 금리 푼다, 네, 내려간다. 이때 반응을 하는 거고 네, 금리 긴축이다라고 하면 실제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네. 발표 나왔을 때 올리기도 전부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 음, 올릴까 하다가 더 올릴 것 같으면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네,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은 금리에서도 이 정도 방어력을 보여줬다면 앞으로 네.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음,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간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봐요. 대표님 반감기 이후에 등락 과정에서 좀 오래된 뭐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뭐 크게 힘든 조정도 아니고 긴 시간도 네네. 아니라고 하는데 네. 요번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뭐 가격도 빨리 안 오르고 막 이게 불안한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반감기 지나는데 왜 안 오르나?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오르다 말고 오르다 말고 이렇게 변동이 심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2% 상승이면 난리 나는 거죠. 샴페인 터트리는 거잖아요. 어. 근데 코인에서 2%, 장난해 지금. 2%는 하루에 5%로 올라야지 하루에 오른 거지 뭐. 또 알트코인 음, 하시는 분들은 뭐 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20%, 50%, 100%도 보니까 밈코인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적응이 좀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코인의 그 속성상 크게 반응하고 또 민감하고 변수가 크고 변동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음, 오르는 거 정말 너무하시네. 반감기 지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안 음, 오르신다고 그렇게 실망하신다거나 뭐 이제 뭐 그만해야 되겠다. 뭐 떠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너무하신다. 대부분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마 웅당 책방 채널도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네.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3월, 4월 막 2021년 음, 어마어마하게 막 이 네. 호모가 오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네. 많이 진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직까지 보내왔어요. 그분들이 지금 조바심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그런데 3개월을 못 기다려요. 음. 너무 하시네. 이러지 맙시다, 우리.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